통계가 뭔지만 좀 얘기를 할게. 전반적인 맵만 잡을게. 통계 맵. 통계가 뭐라고 알고 있니? 우리는 데이터 모아가지고. 근데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바로 결과를 내? 잠깐, 잠깐, 하나하나. 통합적인 데이터를 모은다는데, 그러면 그 통합적이라는 게 무슨 어떤 의미야? 각자. 각자 모든, 모든 자료를 다 모은다. 그것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모은다. 이걸 전수조사라고 해요. 오케이? 전수조사가 있으면 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뭐가 있어? 아니, 전수조사가 있고, 어? 표본조사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전체를 조사하느냐, 일부만 조사하느냐. 오케이? 보통 전수조사를, 그러니까 저런 거지 뭐. 대통령 선거 투표.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유권자의 전체를 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그걸로 이제 끝낸 얘기니까. 그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조사하는 걸 이제 전수조사라고 얘기해요. 그럼 표본조사는 여론조사 같은 거지. 그 각 언론사나 뭐 이런 데에서 표본을, 그러니까 그걸 여론조사를 할 때 모든,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연락 돌려갖고 당신 누구 좋아하세요? 라고 묻지 않잖아. 일부들만 이렇게 뽑아서 이제 전화를 해서 걸 거 아니야. 그래? 오케이. 자, 어쨌거나. 아, 근데 이게 그러면 통합, 방금 얘기했던, 정민아, 선배들 열심히 수업 듣는데, 허정민, 오늘 여자친구랑 200 며칠이야. 너 저번에 200일은 셌잖아. 어? 200일 셌잖아. 너 일로 와봐, 들어와봐. 일로 와봐. 선배들이 지금 네가 200일은 안 세요 했을 때 지금 얼마나 한식이, 어떻게 생각해? 가서 쉬어. 헤이, 야, 그러면 다시 통합적인 데이터라며, 아까 승현이가. 그러면 통합적인 데이터가 뭐야라고 했을 때 모든 걸 다 모으는 거예요. 즉, 전수조사요라고 얘기했으면, 그럼 표본조사는 통합적이지 못한 거야? 그럼 통합적이라는 의미가 지금 그러니까 잘못 해석한 거네? 그지? 맞잖아. 맞지 않아? 통합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어? 전체적인이란 말이 무슨 의미야? 그러면. 통합적이다, 전체적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야? 큰 범위가 뭐야? 범위가 크면 다 되는 거야? 그럼 범위가 크다는 건 어떻게 판단해? 마치 지금 조승현이 막 얘기하는 건 찬이가 진짜 키가 커요. 라고 얘기했지만 하승진 입장에서 존나 작을 거 아니야. 그거 똑같은 얘기 아니야? 다시 통합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통합적인이란 말이지.
통합적이란 말이 어울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시, 자, 그럼 다시. 통계가 뭐야라고 얘기했을 때, 어쨌거나 데이터를 모은다 그랬어.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모은다고 칩시다. 데이터를 모았어. 그 다음에, 응? 분류해요. 분류부터 합니다. 오케이. 또 그래서, 분류나 정리나 다른 말인가? 나 이해를 잘 못하겠어. 분류해서 정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자, 오케이. 자료를, 데이터를 모았고요. 분류했어요. 분석해요. 분석하는 게 결과 도출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잠깐만. 내가 분석을 했어. 오케이? 분석을 했어. 자, 바꿀게 말을. 분석을 끝냈어. 그럼 분석이 끝났다라는 말과 결과를 도출했다는 말은 같은 말 아니야? 그러니까 다름을 얘기해줘. 그래서 저희가 과학을 했을 때 답변을 하고 나서 실험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한 다음에 그때 결과를 도출하잖아요. 맞아요. 가슴 찔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분석이 끝남과 동시에 결과가 도출되는 거 아니냐고. 잠깐만. 자, 바꿀게.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 아니야? 자료를 분석해. 오케이? 분석된 결과를 해석해. 또는 활용해. 이게 맞는 얘기 아니야? 자, 분석했어. 예를 들어, 조승연의 성적이 평균이 지금까지 1학년 전체 평균이 몇 점이고, 오케이? 그리고 뭐 이게 그동안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변화 추이가 이랬으며, 그러니까 나왔어. 그리고 나서 그걸 해석해. 아, 얘는 그래서 바보군요. 이건 다른 문제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네가 얘기하는 게 결과를 낸다는 게 사실 그 나온 결과를 해석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럼 결과까지는 분석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됐어? 됐니? 야, 그리고 자료 해석해서 뭐 하려고 할까? 활용할 거야. 그 활용하는 방법은. 어디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자료랑 비교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승현이는 이렇고, 한별은 이러니까, 어? 누가 더 낫네?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오케이? 됐어? 말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통계는요, 지금 말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전체를 통계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수학에서 배울 통계의 과정들을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자료를 수집해요. 오케이? 그리고 그 수집된 자료를 뭐 한다고? 정리부터 한다고. 오케이? 정리하고 뭐예요? 분석해요.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고 활용할 겁니다. 오케이? 이 1년의 과정을 통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울 자료 수집은요, 없어요. 니들한테 자료 수집을 원하지 않아요. 자료는 수집해서 줍니다. 오케이? 왜? 수집된 자료를 굳이 그러니까 너희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주는 이유는 이게 너무 간단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야. 자료 수집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복잡하고 제일 정교해야 돼. 자료 수집이.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는 대다수의 통계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형광등 회사 사장이야. 됐냐? 광고를 하고 싶어. 오케이? 광고를 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 제품은 평균 수명 시간이 우리 제품 평균 수명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1000시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의 모든 제품들을 다 조사하면 어떻게 되죠? 난 망하죠. 그렇지 않아? 팔아야 되는 걸 다 조사하고 앉았는데? 그렇잖아. 됐어? 또 하나 봅시다. 겨울철 파주에 예를 들어 1월 파주의 평균 기온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나? 내년 데이터가 투입이 안 되지 않았어? 그지 않아? 아, 그러니까 1월 말고 2월이라고 얘기하죠. 당장 내일 온도, 모레 온도 모르잖아. 근데 지금까지의 데이터만 놓고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래?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전수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만 추출해야 되는데 일부만 추출하는 게 되게 정교해야 돼. 실제로 옛날에 1950년대인가 60년대에 있었던 일이야. 미국 대선이었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잖아. 얘네는 양당제니까. 그러니까 공화당이 주로 이제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유권자가 많은. 민주당은 반대고. 그때 두 후보가 나왔는데 그때도 통계 기관들이 있었어요. 통계 회사들이 있었어요. 여러 회사들이 점쳤어.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했겠지.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공화당 후보자가 앞선다라고 예측을 했어. 그것도 한 10% 이상 앞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한 회사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얘기했어. 결과가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어. 모든 통계 회사들이 틀린 거지. 모든 통계 회사들이. 이번 미국 대선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 펼쳐졌죠. 트럼프랑 해리슨인가? 박빙일 거라고 예측했잖아.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까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아니라 거의 한 이틀 만에 끝나지 않았어?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미 그냥 끝내버렸잖아. 거의.
더 볼 필요도 없이. 그치. 완전히 통계 회사들이 거의 다 틀렸죠. 아까 거의 다 틀린 게 아니라 다 틀렸을걸, 이번에? 적어도 박빙일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막 49대 51이 막 이 싸움일 건데 그게 누굴지 모르겠다. 였는데. 아니었잖아. 완전히 트럼프 쪽이었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아까 그래서 그 60년대 그때 한 회사만 맞췄다 그랬잖아. 그 회사가 갤럽이야. 갤럽. 갤럽이라는 회사를 모르니? 뉴스를 진짜 안 보는구나. 보통 뉴스를 보면 다 막 이렇게 조사한 다음에 대부분의 그 보도 내용들에서 그 얘기를 해. 이 내용은 한국 갤럽 리서치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갤럽의 한국 지상과에서 조사를 한 거고. 그때 갤럽만 살아남았어요. 그 이후로 그 다른 통계 회사들이 되게 저게 다운이 됐고 갤럽이 혼자 우뚝 섰었거든. 왜 그런 결과들이 나왔을까요? 이제 그때는 1950, 60년대는 그때는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였어.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했던 그 조사들이 뭘로 조사했냐? 전화를 조사했던 거야.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 거지. 지금도 그런 방법을 쓰잖아.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뭐야? 시대적 배경이 있죠. 그 당시엔 전화기를 갖고 있는 집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자, 전화기를 갖고 있는 집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부유했다는 얘기고, 부유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렇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그 표본을, 샘플을 추출하는데 되게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사실. 그치. 근데 너무 치우치게 한쪽에서만 샘플을 뽑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미대선도 왜 해리슨이 거의 박빙일 거라고 예측을 했냐. 뭐 여러 그 분석들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사 방식들이 이제는 뭐 SNS나 뭐 이제 이 모바일 위주로 혹은 뭐 전화를 뭐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쪽에 치우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그런 것들에 응답하는 것에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잘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반대로 정치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을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정치에 관심이 그러니까 표출을 많이 하려고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은 좀 더 활동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야. 행동을 좀 더 많이 했던 거야. 그러니까 해리슨한테 나는 투표할게요라고 얘기하는 여론조사가 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 근데 실제로 까봤더니 그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훨씬 대다수였는데 근데 그들은 트럼프를 찍고 싶어 했던 거야. 굳이 반응을 안 했던 거지. 그러니까 뭐 여러 분석들이 나오지만 어, 사실은 이랬다. 그러니까 뭐 샤이 해리슨이 있다, 뭐 샤이 트럼프가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샤이 해리슨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어, 근데 그러니까 다만 뭔가 활동을 많이 했을 뿐. 그래서 많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했을 뿐. 실제로는 아니었다 이거죠.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샘플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러니까 그 샘플을 분류를 되게 잘해야 돼요. 세대별로 분류도 해야 되고요.
지역도 분류를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세대, 지역, 또 재산 수준, 또 학력, 성별,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세부적으로 나눠놓고 거기서 그러면 전체 국민 중에서, 전체 투표자 중에서, 유권자 중에서 이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니? 그럼 이 표본은 몇 개만 추출하고, 예를 들어 1000명을 추출한다 그러면, 오케이?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20대 여자, 대학생, 대졸, 오케이? 뭐 서울 거주 하는 전체 비중이 예를 들어 뭐 2%라고 합시다. 그럼 20명만 샘플을 추출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렇게 되게 샘플을 추출하는 게 되게 예민하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잘 조합된 자료를 나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수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집이 진짜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배우는 건 사실 수학과 애들도 잘 제대로 안 배워요. 통계학과 애들이 배워요. 그러니까 통계학과의 아주 특성화된 얘기거든. 음. 아무튼 다행입니다. 자료 수집을 우리한테 그냥 해서 준다는 거. 오케이?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린 뭘 할 거라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일은 자료 정리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자료 정리 방법. 중학교 때 자료 정리하는 방법 뭐가 있었죠? 어? 나뭇잎은 아니지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중학교 들어와서 중1 때 처음 배우는 거야. 줄기 잎그림이요. 오케이. 줄기가 큰 단위. 오케이. 잎이 작은 단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반에 있는 사람들의 몸무게를 다 조사했어. 오케이? 그럼 40, 41, 42, 43 뭐 이렇게 있으면 4 쓰고 1, 2, 3, 3 뭐 이렇게 쓰고 50 몇 이렇게 쓸 때 5 놓고 이렇게 쓰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리고 그 수분포표가 있었죠. 이거 뭐죠? 도수는 계급 있고 도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기억나죠?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래서 이제 수학 점수가 10점에서 20점인 아이가 계급이 몇 명, 20점에서 30점 사이가 몇 명, 30점에서 40점에서 몇 명,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계급, 그래서 도수는, 그래서 그게 몇 명인지, 그 계급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치. 도수가 빈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 오케이. 됐어요? 도수 분포표가 있었고요. 도수 분포표로 만드는 게 히스토그램이 있었고요. 그걸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10점에서 20점 사이가 몇 명, 20점에서 30점 사이의 애들이 몇 명, 오케이? 뭐 2명, 3명, 5명, 뭐 이렇게 쓴 거. 살짝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 형태를 띄고 있는 거죠, 뭐. 그리고 나서 요 중점들을 이어서 이렇게 이어준 게 도수분포 다각형.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도수분포표로 만드는 게 상대도수분포표라고 있었죠. 상대도수가 뭐냐면 상대도수는 전체 도수의 총합으로 각 계급의 도수들을 나눠준 거. 그러니까 0점 몇, 0점 몇, 0점 몇. 오케이? 이 상대도수 분포표를 이제 다시 배울 겁니다. 말을 바꿔서 뭘로? 확률 분포표라는 걸로.
상대 도수를 이제 고등학교 때는 확률이란 용어를 써서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네. 뭐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정리하는 방법들이. 또 고등학교 때는 근데 두 개밖에 안 배워요. 두 가지인데 우리가 배울 건 두 가지인데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이 됐어요? 그 내가 조사한 자료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갈려요. 잠깐만. 별량이란 말 기억하나? 별량이란 게 뭐죠? 자, 별량을 그래. 변하는 양이라고 애들이 보통 많이 얘기해.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나 맞네. 니네 중3 때 다 했었네, 나랑. 자, 별량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료에서 출현하는 값입니다. 그냥 자료에 다 자료에서 나오는 값들. 자료값이 뭐야? 자료에서 출현하는 값이라고. 자료에서 등장하는 값들. 오케이? 내가 자료를 모았어. 거기에 있는 값, 거기서 나오는 모든 값들. 오케이? 됐어요? 각 별량이 그래서 몇 번 나왔는지가 도수인 거고. 알겠어? 네. 됐니? 자, 두 가지입니다. 별량이 이산적이냐, 별량이 연속적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요. 분포라고 얘기할게요.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별량이 이산적이냐, 연속적이냐. 별량의 성격이야. 되니? 진짜 연속이란 말이 뭔지는 알잖아, 우리가. 그지? 이산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끊어져 있는 하나하나 각각 고유의 값들을 별량으로 갖느냐. 오케이. 끊어낼 수가 없고, 이어져 있는 값들이 계속. 되니? 자, 이때 확률 분포 표 혹은 다른 말로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 거고요. 근데 확률 분포표가 결국 얘예요. 얘예요. 여기에 별량을 쓸 거고요. 여기에 P, 확률을 쓸 겁니다. 같은 얘기예요. 오케이?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얘는 별량이 연속적이기 때문에 표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그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 수공포표에서 옛날에 예를 들어 몸무게가 30에서 40인 아이가 몇 명, 40에서 50인 아이가 몇 명, 50에서 60인 아이가 몇 명, 뭐 이렇게 섰다면, 되니? 문제는 이거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거 옛날에 평균 낼 때 뭐 했냐면 계급값이라는 게 있었어. 계급값이 뭐냐면 이 계급의 처음과 끝의 평균 35점, 35kg, 45kg, 55kg 이렇게 놓고 되니? 그래서 이제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한 것들을 되니?
전체 도수로 나눈 게 그걸 평균이야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한 명 있대, 여기 두 명 있대, 여기 세 명 있대. 그럼 35가 한 명 있고, 45가 두 명 있고, 55가 세 명 있으니 이걸 다 더한 다음에 그걸 6으로 나누면 전체가 평균 몸무게가 이렇지 않겠냐라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평균을 삼았단 말이야. 오케이? 왜? 이때는 이런 연속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에 반발이 있죠. 30에서 40 사이에 있는 아이들의 몸무게가 모두 35kg야? 모르는 거잖아. 그치? 됐니? 이, 이 평균들이, 됐니? 완전히 정확한 평균들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그죠? 정확하게 분포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분포에 해당하는 그 자료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야. 그랬니? 이해 가십니까? 할 겁니다, 이제. 자, 자료를 정리했어. 그 다음에 분석한다면. 자료를 분석합니다. 자료를, 근데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어떻게 했죠? 분석하는 방법이 뭐였죠? 아, 상관관계는 이제 고등학교 때 안 나와요. 자료를 그래서 분석해. 자료를 분석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수학에서. 그 수학에서는 수치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단순한 예로 가자. 승현이의 1년간 되니? 성적들의 평균을 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 국어 점수들이 중간, 기말, 중간, 기말 또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나눠놨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국어의 평균이 있을 거야. 그래서 수학의 평균도 그렇게 냈겠다. 영어의 평균도 뭐 이렇게 냈겠다. 이렇게 다 냈어. 그리고 나서 전 과목의 평균을 낼 수 있죠. 잠깐만. 다시. 자, 그래서 우리는 분석한다는 거 결국에 평균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자료를 분석한다는 건 이 자료의 성격을 알고 싶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 자료의 성격을 안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이 새끼의 평균을 따고 나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료를 분석한다는 건 두 가지가 있어. 자료를 대변할 수 있는 값을 내가 찾고 싶어. 제일 많이 쓰는 게 평균이었던 거고. 네. 그걸 다시 말해서 이건 중학교 때 했어요. 대표값이라고 부릅니다. 그지? 그쵸? 대표값이 평균이 있었고 중앙값이라는 것도 있었고 최빈값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죠? 맞아? 됐나? 평균 말고 중앙값, 최빈값은 중앙값이 뭐였죠? 그치? 별량을 그죠? 작은 값부터 오케이?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값. 맞아? 최빈값은
그치. 가장 많이 출연한 값, 별량 중에서. 되니? 중학교 때 중앙값을 언제 쓴다 그랬죠? 대표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이 나을 때가 있다 그랬어. 어? 어? 아, 그래. 그걸로 기억하는구나. 어. 이제 심하잖아. 이재명 주지요. 이재명 지금 근데 사람이야. 내가 만약에 사람이 이재명 취업했고 근데 너무 편견을 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살아갔는데 그 주변에서 돈 많은 걸 생각하고 주변을 풀었는데 나 천을 배우밖에 없는 거야. 그 뒤에 편들이 뭐지? 그 말. 아, 내가 얘기해 줄게. 근데 그럴 수 있어. 그게 생각난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도둑이야. 이렇게 바로 수긍을 하네. 내가 도둑이야. 어떤 마을을 털러 갔어. 오케이? 근데 이제 나도 양심이 있는 도둑이라 좀 잘 사는 집만 털려고 해.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 가장 감명 깊게 봤던 만화가 천사소녀 네티거든. 천사소녀 네티를 몰라? 천사소녀 네티가 소녀 새끼야, 소녀! 걔가 의로운 도둑이야. 그러니까 뭔가 사연 있는 물건을 훔쳐주거나, 아, 약간 랜딩 강진. 그러니까 뭐 억울하게 뺏긴 걸 다시 막 되찾아주거나, 뭐 그러니까 막 주로 막 그런 거지. 근데 뭔가 사연이 있고, 근데 값비싼 걸 이렇게 누군가한테 빼앗겼어. 어떤 부자한테 막 뺏기고 막 그런 것들을 자기가 몰래, 어, 걔가 막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막 변신하고 그래. 어. 룰루팡 룰루빛 요술봉을 갖고 막 변신하고 헐스가 건데? 야, 명작이야, 천사년 네티. 걔를 또 참, 그러니까 쫓는 경찰 탐정 뭐 이렇게 소년 탐정이 또 있어요. 마지막에, 마지막 화에, 어, 네티의 존재를 알게 되고, 아니, 그러니까 걔도, 맞아. 왜? 뭐가 더러워? 네티가 왜 더러워? 어, 왜? 아, 그치. 암튼, 그래서 내 도수인 조승연한테 시켜. 야, 이 마을 사람들의 평균 월 소득을 조사해봐. 아,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 이 마을의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월 1,000만 원입니다. 야, 이 마을 부자 동네 맞네. 털자. 갔어. 첫 번째 집을 갔어. 들어가 봤는데
집에 뭐가 없어. 뭐가 없고, 개가 짖고, 우리 개는 안 짖어. 개가 짖고, 막, 가인이가 막 보일러도 못 틀면서 막 옷에 막 몇 겹을 껴입고 자고 있어. 아이, 추워. 막 이러면서 자고 있어. 막, 그리고 막, 꿈에서도 막 뭘 먹으면서 자. 아, 아. 고기를 꿈에서만 먹을 수 있는 가인의 집이었어. 어이, 이 집은 너무, 이 집이 제일 가난한가 보다. 그냥 나왔어. 그래서, 아, 이거 좀 이제 지나다가 또 다른 집을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냉장고에 풀떼기밖에 없어. 돈이 없어서 강제로 다이어트 하고 있는 김한별네 집이었어. 풀로 연명하는. 그래서 그날 밤 나는 집을 하나도 털지 못했어. 그리고 나서 뭐 했겠어, 내가. 조승연을 졸라 갈궜지. 왜 시켜주는 대로 분석을 못했냐? 아닌데요? 시킨 대로 했는데요? 그래. 맞았던 거야. 그 평균이. 근데 문제는 뭐였어? 다 가난한 집인데, 그치. 그 마을에 이재용이 혼자 딱 살고 있었던 거야. 아, 가인 애든 한별인 애든 다 그 동네 사람들 다 거지들인데. 근데 이재용 하나 때문에 1,000만 원을 딱 올라간 거야. 그러면 그 평균 1,000만 원은 그 자료의 성격을 대변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그럴 때 중앙값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자료의 특정 별량들이 다른 별량들에 비해 극단적인 값일 때. 오케이? 그러니까 최빈값은 언제 쓴다 그랬어? 왜 가장 많이 나오는 걸 왜 알고 싶어요? 네, 선호도 때문에요. 네. 최빈값은 내가 궁금한 건 평균이나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야. 용도 때문에, 용도에 의해서 저걸 써. 그러니까 내가 신발 가게 사장이야. 사람들의 평균 사이즈가 뭔지 몰라도 돼. 그냥, 어, 가장 많이 찾는 게 뭔지가 궁금해. 그 재고를 미리 좀 많이 쟁여놔야 되니까. 오케이. 자, 다행히 고등학교 땐 주로 평균만 다루거든. 대표값에서. 되니? 자, 근데 평균만으로, 대표값만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게 온전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왜? 평균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치, 산포도라는 것도 알아야 돼. 편차, 분산, 표준 편차라는 것도 알았어야 돼요. 그죠? 편차가 뭐였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오케이? 되니? 그러니까 평균가에 떨어진 정도도 굉장히 중요했다 이거죠. 될까? 되니?
자, 왜? 왜 평균가에 떨어진 정도를 중요하게 여기죠? 네? 신뢰도요? 신뢰도가, 신뢰도라는 걸 알아? 네가 아는 신뢰도는 뭔데? 성적표 얘기하면서 그런 쪽. 아, 그건 맞는데, 이제 신뢰도라는 걸 마지막에 배우는데, 전혀 다른 얘기야. 그때 신뢰도는. 근데 지금 얘기를 한 게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어, 학원에 신입생 둘이 들어왔어. 한별이랑 승현이가 들어왔어. 오케이? 야, 얘들아, 근데 네, 그래서 고1 때 성적이 어떻게 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고1 때 평균이 몇 점이야? 라고 물어봤어. 됐어? 근데 이 바보들이 나는 수학 평균을 물어본 건데, 전체 과목 평균을 막 얘기를 한 거야. 됐어? 둘 다 70점이래. 아, 70점이니까 이 정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수업을 들어갔어. 됐니? 짜증났던 거지. 왜? 알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승현이는 다 그냥 모든 과목 점수들이 비슷한 거야. 뭐 65점, 68점, 72점, 75점 막 이렇게 해서 70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수학도 그 비슷한 실력이었던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70점 정도의 성적을 이렇게 실력 갖고 이제 수업을 열심히 잘 들어. 오케이? 근데 한별이는 영어 점수가 100점이야. 국어 점수도 100점이야. 근데 수학이 20점이었던 거야. 그래서 평균이 70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수학 수업을 듣는데 어, 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70점이 아니란 얘기야. 평균이 70점이지만 평균 70점으로부터 한별이는 각각의 값들이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 그지? 근데 승현이 고만고만해. 되니? 그러니까 승현이가 더 좋아? 한별이가 더 좋아? 승현이가 더 좋은 거야. 승현이가. 평균에 최대한 뭉쳐있는 자료를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 성격이 완전 달라지죠. 승현이 수업 잘 따라오거든. 한별이는. 아, 아, 어. 아, 나는 섹시한 별. 이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냥 막 이게 있잖아. 보이는데 수업, 막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그냥 애가 나를 쳐다보고 있긴 해. 이게 약간 도구이 탁해. 그럼 얘 딴 생각하고 있다니 그러거든. 그러면서 너 듣고 있어. 막 이래. 근데 혼자 속으로 머릿속에 아, 나는 섹시한 별.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자, 분산 표준 편차를 그래서 그러니까 편차, 평균가에 떨어진 정도를 알아야겠다. 그것도 중요하구나. 평균만 가지고는 그 자료의 성격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평균가에 떨어진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아니 편차, 즉 별량 빼기 평균들을 먼저 조사했어. 오케이? 아니 근데 이제 그 각 별량이 가지는 편차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뭐, 뭐, 예를 들어 한별이 같은 경우는 국어는
플러스 30이고, 영어도 플러스 30인데, 수학은 마이너스 50이고, 막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됐어? 근데 편차들을 다 더하면 0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평균을 내려면 전체 총합 나누기 별량의 개수로 할 건데, 그 총합이 항상 뭐가 돼? 0이니까. 맞아? 편차 가지고는 뭐가 해결이 안 되겠다. 왜? 플러스가 이만큼 있으면 마이너스가 또 이만큼 있다는 얘기니까. 맞아? 같은 양만큼.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좀 처리하려고 그래서 분산이란 걸 뭐래? 제곱을 해. 분산이 그래.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어. 근데 잠깐만 다시 마이너스가 문제였다면 마이너스가 문제라면 마이너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절대값을 씌우거나 아니 그치 제곱하거나. 근데 왜 제곱을 선택하고 절대값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왜 제곱이 절대값보다 좋다라고 판단해서 분산은 아니 제곱해서 구했을까? 나도 고등학교 때까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다가 대학교 가서 들은 얘기야. 이 얘기를. 사실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고 고등학교 때. 근데 뭔가 그럴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어. 왜 절대값보다 제곱이 좋았느냐? 단순하기도 하고요. 아, 힌트 줄게요. 우리가 최근에 하고 있는 얘기예요. 또? 삼각함수 말고 또? 요즘 하고 있는 거? 미분. 절대값. 미분 불가능. 네. 되니? 그래서 실제로 절대 분산, 절대 표준 편차라는 개념도 있긴 해요. 네.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분산 표준 편차를 많이 쓰는 이유는 오케이? 그걸 나중에 가면은 그걸 가지고 미분하고 적분할 거거든. 물론 니네한테 안 시켜. 니네한테는 안 나와. 그건 대학 가죠. 오케이? 그래서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제곱해서 마이너스를 없애주고 아니?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근데 그게 제곱함으로써 자료가 많이 왜곡됐으니 다시 원상태로 돌리자. 루트를 씌워주는 게 표준 편차였죠. 돼요? 오케이. 자,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되니? 자료를 활용할 거라고 얘기했지. 됐어요? 결과를 도출했어. 예를 들어 어떤 뭐 저기에 갖고 와갖고 뭐 컨설팅 회사에 갖고 갔어. 니네 거를. 아니, 니네 성적을. 그래서 뭐 니네 평균이 몇 점이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분산 표준 편차가 뭐 어떻게 되고 그래서 끝나면 끝날 거면 거기에 갖고 가갖고 끝날 거면 컨설팅을 왜 그 비싼 돈 주고 해? 그렇지 않겠냐? 그래서 그 다음에 얘네가 뭐 나한테 뭘 해줘? 그치? 근데 그 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우리한테 얘기를 할 때 뭘 해? 사례 제시. 그치? 사례를 제시하는데 그러니까 사례를 얻으면 어떻게 되시? 그러니까 결국 이거 아니야? 컨설팅을 하고 예측하기로 지들이 뭐 예년과 같은 뭐 이게 그걸 기준으로 예측하기로 이 학교에
지원할 학생들의 성적이 이럴 텐데, 오케이? 그래서 그중 니들 등수가 몇 등일 것 같고, 오케이? 근데 여기에 정원은 몇 명인데, 니들 성적, 그러니까 니가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수가 몇 등이고,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얘네가 또 이 학교가 저기 뭐야, 예비 번호가 몇 번까지 들어갈 거니?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들어갈 확률이 몇 프로야? 뭐 이런 것들을 묻잖아. 그럼 다시 그 결과를 가지고, 아니, 자료 분석 결과를 가지고 다른 애들과 뭐 해, 지금? 비교하죠. 첫 번째. 다른 자료와 비교합니다. 아니, 근데 다른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서 변환이란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한 얘기로 해볼게. 그러니까 니네가 그러니까 수시를 쓸 거야. 되니? 니네 성적표를 갖고 갔어. 나이스에 있는 것들을, 그 자료를 선생님한테 받아서 그 컨설팅 회사에 제출을 했어. 오케이? 운정고 조승현이 그걸 갖고 왔단 말이야. 됐어? 그리고 운정고 애들만 컨설팅 회사에서 받는 거 아닐 거잖아. 됐어? 지산고 위찬이도 가서 받았어. 동패고 우연히도 가서 냈어. 선정고 동민이도 가서 냈어. 왜? 뭐 웃겨. 자, 야, 근데 봐봐. 예를 들어, 승현이가 그냥 되게 단순하게 점수가, 승현이가 내신 평균이, 얘 평균이, 오케이? 예를 들어 60점이었다고 치자. 됐어? 찬이가 70점이라고 칠게. 됐어? 우연이가 80점이었어. 오케이? 동민이가 40점이었어. 그걸 액면 그대로, 너는 몇 점이고 몇 점이고 몇 점이니까, 컨설팅 회사에서, 동민이 너 탈락, 승현이도 탈락, 찬이가 간당간당해, 우연히 돼. 라고 얘기하면, 난 뭐라 그러겠어? 환불해, 새끼야. 어디 말 같지도 않은 게 컨설팅 한다고 지랄이야. 왜? 왜? 우연이가 다니는 동패고는 학교 시험이 개 쉬워서 학교 평균이 80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5등급이란 얘기지. 기산도 쉬워서, 오케이? 평균이 68점인데 이 새끼는 70점 맞은 거야. 그래봤자 5등급이야. 오케이? 승현이가 근데 학교 평균이 40점인데 6점이면 그치. 저게 더 높은 점수 아니야? 됐니? 근데 대선정고는 학교 시험이 워낙 어렵기로 소문이 나서 평균이 18점인데 우리 학교는 막, 문제 하나하나가 막 연대 수리논술, 선행대 수리논술 문제 막 그 변형 막 그런 것들을 막 낸 거야. 아니지.
우리 학교는 거의 동패 그 이하라고 보면 돼. 그 정도는.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맞아? 그럼 내가 사실 제일 합격 가능성이 높은데. 그치? 자, 그냥 액면가 그대로 갖고 와서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음, 그지 않아? 됐어? 그래서, 아니, 자료를 먼저 변환시켜서 동등한 위치에서 출발하게끔 만드는 거야. 동등한 위치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네가 그래서 니네 학교에서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등인데, 니네 학교에서 몇 프로 안에 드는데, 넌 몇 프로인데, 넌 몇 프로인데, 나는 몇 프로인데, 를 보자는 거야. 그렇게 변환을 먼저 시키자는 거야. 그런 행위를 하는 게, 행위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비교하자는 거지. 이해가? 됐어? 여기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이 변환족의 대표적인 게 표준화 Z라고 나오는 거야. 음. 표준화 Z야. 다 뭘로 만드냐면, 각 학교 평균들이나 분산 표준 편차가 다 달랐을 거 아니야. Z의 평균이 0이야. 어떻게든. 분산 표준 편차가 다 1이야. 오케이? 이 학교든 다 평균을 0점, 분산 표준 편차를 1점을 만들었을 때, 네가 그럼 Z가 몇 점이었냐는 거지. 네가 Z가 몇 점이었냐는 거야. Z 값이 높을수록 나는, 그치, 상위 몇 프로가 된다는 거지. 이해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할 겁니다. 다른 자료와 일단 비교하기 위해서 동일선상에 놓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평균을 다 0으로 다 놔버리고 출발하자는 거야. 되니? 오케이? 그리고 막 예를,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거야. 봐봐. 그,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찬이네 학교도, 그리고 우리 학교도 똑같이 평균이 50점이었다 치자. 근데 둘 다 80점 맞았어. 되니? 됐어? 근데 얘네 학교 애들은 저 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 그 얘기를 해줄게. 수능에서, 수능에서 성적표에 원점수가 안 나오는 거 알죠? 넌 또 무슨 생각하고 있냐? 그건 또 무슨 생각 있어? 너 또 뭔 생각하고 있었냐고. 맨날 아니래. 아까 그거 맞다니까? 섹시한 거 이거랑 똑같다니까? 맨날, 맨날, 봐봐. 한 요쯤을 쳐다봐. 요쯤을. 이러고 쳐다보다가, 아니에요. 봤어요. 듣고 있었어요. 왜 그러는 거야? 음. 니네 원점수가 안 나오는 거 알아? 성적표에? 표준 점수라고 나와. 그게 자체예요. 그렇게도 안 나온다는 거. 수능에서. 수능 성적표는 표준 점수만 나와. 원점수가 아니야. 그게 저 Z가 아니라 그건 T야. Z를 또 변환시켜. 그걸 또 T라 그래. 변환 표준 점수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뭐야.
난이도에 따른 거야.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음, 내가, 내가 국어가 92점이었어. 수학이 92점이었어. 아니? 근데, 근데, 아니, 잘 본 애들이 많아. 아니? 잘 본 애들이 많은 시험에서 92점과 잘 본 애들이 거의 없는데, 아니? 92점이야. 오케이? 그게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본 애들이 거의 없는데 92점을 맞았으면 그걸 더 쳐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그 가중치를 더 주면서 이제 움직이는 게 변환 표준 점수야. 그러니까 그래서 만점자의 표준, 그러니까 그 표준 점수가 국어에 비해서 수학이 더 높아. 국어 잘 본 애들은 많다 이거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래서 국어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130 몇 점대에서 형성이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수학은 140 몇 대에서 형성이 돼. 근데 요즘은 140 몇 대고 나 때는 막 150 몇 점대까지 갔어. 수학은. 그때 국어는 120 후반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국어 표준 점수는 되게 올라간 거야. 국어가 어려워지면서. 오케이. 그런 변환을 하는 게 이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봐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조사는 표본 조사야. 일부야. 되니?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이재용이야. 궁금해. 뭐가? 갤럭시 새 제품이 되니? 예를 들어 얼마나 팔릴지가 궁금해. 그 예측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얼마나 팔릴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공장을 가동시켜야 될 거 아니야. 너무 적게 만들면 욕 처먹을 거고. 그치? 너무 많이 만들어서 재고가 많이 남으면, 그치? 내 주가는 또 떨어지겠지. 그지 않겠어? 맞아. 그걸 궁금해 할 건데, 됐어? 가인네 회사한테 맡겼어. 그러니까 물어봤어. 가인네 회사에서. 야, 이번에 갤럭시 가장 최근 게 뭐냐? 24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갤럭시는. 갤럭시 24라고 합시다. 24가 얼마나 팔릴 것 같아? 라고 내가 외주를 넣었어. 이 회사에. 근데 가인이가, 어, 어, 70만 대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아니, 꺼져, 이 새끼야. 네가 무당이야? 70만 대인지 어떻게 알아? 딱 어떻게 70만 대라고 맞춰? 말이 안 되지. 아, 다시. 예영이네 회사에 맡겼어. 그래서 몇 대가 팔릴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 오케이. 근데 이제 예영이는 나한테 욕을 안 먹은 거지. 자, 이번 갤럭시 24가
판매 수량이 아니 65만 대에서 75만 대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틀릴 수 있잖아. 네. 그지? 이 말이 맞을 확률이 90%입니다. 야, 니네 뭐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해. 뭐 누가 지지율이 몇 프로입니다. 막 얘기하면서. 근데 마지막에 무슨 얘기해? 오차범위 몇 프로입니다. 음. 오케이? 그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먼저, 그리고 그 얘기를 해. 신뢰도 몇 프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차범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까 70만 대라고 얘기했잖아. 70만 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60, 오차범위인 거야. 65만 대에서 75만 대라고 얘기하는 거. 오케이? 오차 범위가 5만 된 거야. 요 구간 안에 실제 판매량이 있을 확률이 몇 프로냐라는 것까지 얘기한다는 거지. 그치? 네? 되니? 얘는 일부러 조사했을 거 아니야. 전체가 아니라. 그지? 되니? 네. 이게 일부를 보고 전체를 예측하는 걸 마지막에 배워요. 통계적 추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되니? 여기엔 신뢰도, 신뢰 구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아니, 신뢰 구간 아까 얘기했던 65만에서 75만인 거예요. 아니, 그리고 신뢰도가 90%인 거야. 이 말이 맞을 확률. 실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 안에. 됐어? 아니, 우리한테 보통 주어지는 문제들이 신뢰도 95% 또는 신뢰도 99%를 줍니다. 신뢰도 95%에 해당하는 Z값이 1.96이고요. 신뢰도 99%에 해당하는 Z값이 2.58이에요. 아니, 자, 다시. 95% 알겠어. 오케이? 아, 근데 좀 아쉬워. 실내 구간은 내 입장에선 실내 구간이 좁은 게 좋아, 넓은 게 좋아? 좁은 게 좋아, 그치? 맞아? 당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혜성이 나한테 갖고 와. 아, 강예영이 90%를 갖고 왔다고요? 저는 99.99%의 자료를 갖고 오겠습니다. 어? 그럴 수가 있어? 네가 그렇게 정확해? 그래, 얘기해봐! 라고 했는데, 네, 이번 갤럭시 24가 몇 대가 팔릴 것 같냐면요. 10만 대에서요, 150만 대요. 그치? 이제 그쪽 보고 부르면 맞아. 근데 난 뭐라 그랬어? 그치? 옛날 말로 그렇게 말했어. 임어병. 이건 뭐 하는 병신인가? 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막 10만 대에서 150만 대요. 막 하면서 막 웃고 있어 막. 뭐라고 시험 심지어 제 말이 맞죠 맞죠 하면서 막 내 앞에서 춤을 추고 있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 비서 찬이한테, 야, 저 새끼 좀 치워. 내 눈앞에서 치워. 오케이. 자, 신뢰 구간은 좁을수록 좋아요. 근데 신뢰도는 높을수록 좋겠지. 아니? 근데, 다시. 그러면 이현이랑 가인이한테 맡겼어. 같이 됐어? 근데 이제, 야, 니네한테 조사를 해볼 건데, 그러니까 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내가 해줘야 되잖아.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실내 구간을 이만큼으로, 예를 들어, 내가 얘기를 했어. 야, 실내 구간의 길이를 좀 좁혀서, 되니? 한 5만 대 이하로 맞출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최소를 별이었다고 본다면, 최대를 별 플러스 5만 대까지만 만들어봐. 왜? 왜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좁은 게 좋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기준으로 내가 공장에 오퍼를 넣을 거니까. 그렇지 않을까? 야, 5만 대로 좀 맞춰봐. 실내 구간의 길이를 5만 대로 맞춰봐. 네, 알겠어요. 막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러면은 자기는 이렇게 하겠대, 이렇게 하겠대. 그래서 조사 비용이 얼마나 들겠대. 막 이렇게 막 나한테 막 했어. 근데 가인이가 저희 회사는 이만큼 실내 구간의 길이를 맞춰서 신뢰도를 95%로 맞추겠대. 이현이는 99%로 맞추겠대. 됐어? 자, 그럼 나는 두 회사 중에 누구랑 작업을 할까? 가인 95%고 99%야. 이현이가 99, 가인이가 95. 돼? 누구랑 일을 해? 이현이. 맞아? 아니야. 보통 가인이랑. 보통 가인이랑 많이 해. 아니. 그런 감성적인 단어를 쓰는 건 아니야. 자, 뭐냐면, 봐봐. 왜 가인이는 95% 맞추고 이현이 99% 맞춰? 그러니까 맞출 수 있겠어. 왜 이현이가 99%로 더 맞추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겠어, 쟤는? 자료를 조작을 한다고? 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아니,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자, 우리. 어. 아니, 그러니까 가인이는 95%로 맞추고 이현이는 99%로 맞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현이는 무슨 짓을 하겠어? 내가 원하는 자료를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얘기 아니야? 아니, 내가 원하는 자료들만 모은다는 게 그게 표본이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거고, 그건. 그잖아.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뢰도를 높인다는 게 무슨 짓을 한다는 얘기겠어. 신뢰 구간은 고정이야. 왜? 돈을 많이 쓰거든? 신뢰도를 높이려면 그치. 그치, 저 말이 나와야지. 저 얘기지. 아까 생각을 해봐. 내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자료를 조사할 때, 되니? 예를 들어, 가인이는 1000개의 샘플을 조사해서 95%를 맞춘 거야. 그럼 얘는 99%로 맞추기 위해서 1000개보다 훨씬 더 많이 쓰겠지. 되니? 이해가?
그럼 95%에서 99%로 올리는데 얘가 써야 되는 샘플의 수가 95%를 맞췄을 때 쓸 샘플의 수와 비교했을 때 훨씬 많아진다는 거야. 조사해야 될 자료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지. 그럼 조사를 많이 하기 위해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95% 신뢰도를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로 회사들이 되니? 자료 조사하고 했을 때 95% 신뢰도를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95% 정도면 괜찮다 이거야. 믿을만 하다 이거야. 90%는 좀 아쉬운데 95%가 좋겠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99%는 주로 오케이? 공공기관들 혹은 위험에 관한 일들. 오케이? 1대 99%를 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자연재해 위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 99%의 신뢰도를 써.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되는 일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정확성이 더 중요하니까 99%의 신뢰도를 많이 쓰고 그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95%의 신뢰도를 더 선호해. 왜? 비용이 더 적으면서 믿을 만한 자료들을 원하거든. 아니? 하나하나 수요일부터 이걸 할 겁니다. 알겠죠? 이 얘기들을. 알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이게 다예요. 그래서 통계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 얘기들이 그냥 흐름이 잘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쉬워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계산하고 앉았지? 그리고 모르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구나라고 1년의 과정을 알게 되면 쉬워져요. 근데 물론 통계 문제가 짜증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숫자 계산이 더럽습니다. 분수 또는 소수점 계산, 그냥 확률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 계산 혹은 분수 계산이 좀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혹은 경우의 수 확률이 그대로 쓰이기도 해서 그렇기도 해요. 오케이. 근데 경우의 수 확률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보단 쉬워요. 계산이. 근데 계산 자체가 귀찮을 수 있어. 두 번째,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돼. 나. 그때 차 타고 가면서 예준이랑 했던 얘기야. 여기도 여전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랑 또 이제 다른 저기 재수생 오빠를 태우고 맨날 밤에 집에 가거든. 근데 이제 그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문과적 성향이 강해. 그 오빠는 이과적 성향이 강해. 둘 다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은 어려운 거야. 왜냐면 문과 애들은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뭘 써서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반대야. 이과 애들은 뭔 말인지 몰라서 못 풀어. 근데 뭔 말인지 이해를 시켜주면 바로 뭘 써야 되는지 알고 풀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이제 뭔 말인지 알면 그냥 바로 풀어. 문과 애들은 뭔 말인지는 잘 알겠어. 야, 근데 이걸 그래서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안 돼. 그 문제가 여전히 유지가 돼요. 통계에도.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통계가 어렵다면 그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아마. 아무튼 수요일부터 통계 나갈 거고 다음 주 안에는 무조건 다 끝나요. 네, 네. 통계가 그렇게 내가 할 얘기가 많진 않아. 어, 내가 할 얘기가 많진 않아요.
그게 또 무슨 말이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서 약간 이건 이래서 이렇구나 이해하면 안 되고 이해는 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냥 알겠어.